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10월 달에 1심 선고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개의치 않고 그것은 뭐 나름대로 비책이 있는지 어쩌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외관상은. 그런 태도로 보여야죠. 그래서 최근에 직권에 대비해서 섀도우 캐비닛도 구성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리고, 또 이 외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정치권의 원로랄까 책사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앞으로 시민단체라든가 뭐 야권의 원로들 이렇게 쭉 만난다는 지금 보관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중도적으로 이제 외연 확장을 깨야겠다. 이 자기들 집토끼는 확실히 잡아놨다. 어디로 갈 사람 없다. 콘크리트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토끼 잡으러 나가겠다. 그런 판단인가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나 무죄다. 나 확신한다. 이걸 자기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까지, 물론 보수층은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겠지만은, 그렇죠. 중도층들은 사실은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재판받고 있는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벌써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냐 하는 거 보면 김치국을 지금 마구 마시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선거권 상실이라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이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확신을 심어주겠다. 확신을. 심어주면은 그게 여론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있죠. 트럼프 대통령 사실 5월달인가 6월달에 유죄 판결 34개 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선고를 한 달 뒤에 한다 그러다가 9월 며칠 날 18일 한다 그러다가 그게 11월 29일로 변경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판사가 하는 말보다 제가 미국의 전통이 이 정치인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지 어떤 사법부가 해서는 안 된다. 만일 9월 며칠 날 지금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인데 9월 18일 날 선고를 해버리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영향력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자기는 정치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미 2027년 대선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집권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도층으로 가기 위해서 뭐 여권 야권 왔다 갔다 했지만 여하튼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도 12일 날 어제 했죠. 11일 날은 2시간 정도 하고 11일은 오찬이고 이상돈 이분도 전 비대위원을 했죠. 또 국민의당 선대 본부장도 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야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하고 다 5만 찬을 했어요. 5만 찬입니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들은 뭐 별일 없다, 별말 안 했다. 그러지만 별말 안 할 바에 저게 완전히 성향을 한 2시간 밥 먹으면서 말이 없었으니까. 말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김종인 씨나 이상돈 씨나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하고 지금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거는 어떤 자기 집권 플랜, 그 다음 책사들 아닙니까, 진짜? 책사들한테 지금 중도층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게 좋겠냐. 뭐, 금투세라든가, 의료 대란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는가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고단수한테. 혼수를 좀 받은 거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그러면서 이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극좌가 아니냐. 급진 진보가 아니냐 이런 걸 줬는데, 김종인 씨, 이상돈 씨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극좌파는 아니구나 이런 걸 국민들이 느끼게 한다고요. 그게 아주 효과가 크죠. 그러니까 자기들 말대로 뭐 아무 말 안 했다 하더라도 만나는 자체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급진적인 좌파, 그다음 포퓰리즘, 그다음 무조건적인 복지를 함으로써 중도층들한테 어떤 실망감을 줬는데, 그랬으면 김종인 씨가 만나겠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미지 희석시키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 법관들한테도
아, 이렇게 나는 다음 대권 주자로서 뭐 거의 지금 1위 아닙니까? 네. 확실한 사람인데, 아까 제가 미국 그 말씀드린 대로 내 선거권을 사법부가 결정해도 되겠느냐, 나의 정치적 운명을 좀 잘 알아서 해라. 최근에 뭐 갤럽이라든가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대권주자 선호도가 거의 엇비슷하게 뭐 거의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졌었는데 지금은 뭐 확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수단이 되겠죠. 압박이죠. 하라 나하고는 이제 대적할 사람이 없다. 그게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사법부가 그 지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사들도 그렇게 아까 제가 미국의 그 판사처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 유죄만 내리면 되는 거지. 이재명 대표의 목을 벨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선거법 위반 80만 원. 그러니까. 그다음 위정교사 벌금 한 500만 원, 뭐 400만 원. 뭐 이재명 대표는 완전 땡큐고 나머지 지금 대장동 이런 거는 뭐 2027년까지 확정 판결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아직은 먼 이야기니까. 먼 이야기니까 자기로서는 충분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중도층에 지금 그 선택까지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 김종인이가 그냥 도장을 콱 찍어주었네요. 뭐 이재명 대표가 걱정할 일이 많지 않으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걱정할 일이 많지만 다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되는 것이다. 순리에 따라서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순리에 따라서 풀어질 테니까 지금 뭐 1심 앞두고 있다 해가지고 너무 쫄지 마세요. 뭐 이런 뜻인 거.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한 순리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순리하고 좀 다르긴 다른데 그분들은 뭐 이 모든 걸 정치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정치적으로 당신이 이 정도 지지를 받고 있고 그다음 뭐 2등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정도로 잘못하고 있으면은 그 앞으로 그 대권은 당신 거야. 이게 순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덕담도 했잖아요. 여러 난관 겪으면서 성공을 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성공했죠. 근데 대선에서 성공하느냐 이거는 별개 문제고. 근데 저 같은 법조인이 바라보는 순리는 그게 아니죠. 저는 아직도 난관이 지금까지 난관을 순리에 따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안 돼야죠. 깜빵에 가야죠. 그게 순리인데 이 양반이 말하는 거는 정치적인 정상배적 순리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김종인이라든가 이상돈 씨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 식사를 안 하시나? 뭐 여러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다는데 특히 윤여준 이분도 김종인하고 버금가는 책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아직은 안 만나서 윤여준 이 책사는 좀 섭섭하겠어요. 윤여준 씨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는 같은 그 종씨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 만나면 좋을 텐데요. 아마 분위기를 보고 더군다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도 대책본부장 하다가 뭐 이렇게 1월 달에 그 당시 대선 앞두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섭섭한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많이 만났고 조언도 받고 그랬는데 그중에는 대통령 되고는 아무 연락이 없더라. 뭐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자기만의 성안에 지금 갇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점점 심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소통 부족이란 말을 많이 했는데 뭐 기자들하고 소통 안 한 거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그 정치권의 여러 인물들,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본인만의 어떤 그 독선적인 내가 다 옳다. 난 나머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세계관은 있죠.
본인이 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옳은 것도 많아요. 많긴 많은데. 네. 그렇지만 그 시행 방법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네.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고 물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4대 정책, 연금, 뭐 의료 계획 이런 거 다 떠나서 있죠. 그거 방향은 맞는데 어떤 이 세부적인 실행 절차 이걸 갖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네. 어떤 본인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지금 돌파하려고 마치 그 전쟁할 때 군인들이 그러듯이 전쟁에는 민주주의가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사람 다 투표로 이거 오늘 공격할 것인가 말인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략적 판단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정책을 갖다가 실행하는데 세부 그 전략과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은 맞는데 전술에서 있죠. 네. 너무 지금 패착을 많이 두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거에 정치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김종인 뭐 네. 저는 이상돈 씨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하는데 뭐 윤여주 씨라든가 네. 책사들 만나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코치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대통령이 지금 정치한 지 겨우 몇 년 됐습니까? 예.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의 다 불행해지는 게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전략과 전술을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뭐 YS나 DJ 정도는 정치를 오래 해왔으니까 그거 안다고 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경험이 진짜 일천하다고요. 여기에서 자기가 어떤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다 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도가 맨날 20몇 프로에 지금 갇혀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4+1 개혁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지지라는 것은 방향이 옳은 것은 좋은데 네. 그 절차라든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윤석열 네. 대통령이 제1위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에. 그게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삐그덕거리면서 못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어쨌든 그분들 만났으면은요 공정과 상식 그거 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만 아까 우리 했지만 잘 처리했으면 공정과 상식 있다 그래요. 더군다나 이 지도자가 되면 다 쓴소리를 싫어하지 싫어하죠. 않습니까? 네. 그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또 하죠. 뭐 그래도 야권에서 원로라고 하면 유인태 네. 전 청와대 정무수석, 네. 국회 사무총장 이분도 뭐 다선 의원 출신 아닙니까? 이분이 최근에 뭐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은 안 부르느냐, 네. 뭐 김종인하고는 밥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그 이재명 대표한테 이 방송에 나와서 좀 꾀죄죄하다. 그러니까 그때 대선 지고 네. 개항을 나갈 때 그렇게 얘기했더만 그 후로는 전화가 뚝 끊어져 버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그 후로는 한 번도 연락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전화 뚝. 그러니까 뒤끝이 아주 뒤끝 자결이라고 그러는 그런 걸. 뒷끝 장렬이라고 네, 그러죠. 근데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예. 그런 게 많더라고요. 소위 자기 자수성가 예. 이런 사람들이 뒤끝이 커요. 어.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내가 성공했는데 예. 어디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러면 기분 나빠서 당신 없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성공한 거 아닙니까? 자기 방식대로 해가지고. 성공했죠. 그다음 이재명 대표도 성공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는 게 아까 그 만나야 된다고는 하지만은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유인태 전 정무수석에 따르면은 이재명한테 꾀죄죄하다 한마디 했더니 그 전에는 전화를 가끔 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 말을 한 줄로는 그냥 뚝 끊어버렸다고 그러네. 저는 유인태 그러니까 수석만한 사람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명이 유인태부터 만나야지. 그렇죠. 김종인부터 김종인부터 만나면 만나야 되겠어요? 네. 자기한테 그 심한 말 안 할 사람만 만나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예.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신한테 좀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폭넓게 뭐 야당 인사든 이렇게 그러냐. 폭넓게 만나야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마무리로 드리고 싶습니다.